안녕하세요. 보이는 푸푸의 라디오의 DJ를 맡은 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또 하게 돼서 음,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게을렀습니다. 네, 많이 게을렀고요. 너무 게을러서 시간이 이렇게 지난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제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 13일? 지금 거의 2주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2주가 돼가는 시점 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는 사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녹화 버튼을 킨 것은 사실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을 시작해야 되지만 그냥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녹화를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래나 저래나 제 본업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생 리얼 그냥 갑자기 길 걷다가 방송국 사람이 와가지고 잠시 인터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듯한 느낌의 갑작스러움으로 제 스스로에게 한번 긴장감을 줬습니다. 너무나도 느슨해졌어요 요즘에. 너무 느슨해져가지고 정말 수면 패턴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진취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능률적으로 어떤 성장을 위해서 제가 막 꾸준히 막 어떤 발돋움을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요즘에 운동도 잘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밥을 잘 챙겨 먹었냐? 밥은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그리고 또 그냥 그러려니 하게 일 대강대강 하다가 또다시 집에 가고 그럼 무료한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가득 차 있는 사람 한 5개의 좋은 습관만 있어도 굉장히 하루가 알찰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5개의 좋은 습관 중에 단 하나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밥 먹는 게 습관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기 위해서 내 삶을 좀 이렇게 플러스로 만드는 좋은 습관이 요즘에 하나도 없었구나. 나쁜 습관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습관이라는 게 좀 야속하구나. 막 기존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자주 하고 또 꾸준히 공부도 해왔는데 그렇게 했어도 뭐 하루 반나절 그냥 긴장감을 풀어버리면은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그 습관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서도 사회에 나가서 이 일찍 자는 습관만큼은 갖고 가져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1년 넘게 제가 원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군대에서 더 자지 않고 계속 이제 일찍 일어났었죠. 그 제 시간 일어나서 이제 바로 운동을 가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책이라도 한 자 읽어보려고 하는 근데 그런 습관이 저녁하자마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강압적인 환경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결국 뭐냐 그냥 상황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습관인 줄 알았는데 습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아무리 습관을 열심히 만들려고 해도 그 습관은 상황이 좀 이렇게 환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습관의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일찍 자는 습관도 내가 잠을 일찍 자야지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사무실에서도 갑자기 잠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집에서 뭐 방이 어지럽혀 있어도 그냥 바로 자면 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습관 서적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침구를 정리한다, 깨끗하게 씻는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스케줄을 쓰면서 일찍 잠에 잠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지금 자야지 최고다라는 환경을 몸에다가 각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습관을 몸에 길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공부 습관이 아니라 공부 전에 책상 치우는 습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습관인데 공부를 안 하면 나쁜 습관이 되는 거죠. 청소만 하다 끝이 나니까. 근데 실제로 청소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출처를 말하고 싶은데 출처가 기억이 안 나서
다소 이제 뇌피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이 좋아하는 작업 환경들이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깨끗한 환경, 뭐 향도 좋은 곳, 조명도 괜찮은 곳 그런 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습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그걸 세팅을 하고 나서 내가 공부를 하면은 아, 이렇게 세팅이 된 환경에서는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뇌가 인식을 한대요. 깨끗하고 정돈이 되고 책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필기구가 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때 공부를 하면은 이 환경이 계속 그 조성만 해주면은 이 환경에서 내가 공부를 바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어, 일을 하러 오면은 그러니까 회사에 나오면은 그 전날에 미리 깨끗하게 세팅을 하고 가요. 바로 이제 업무를 볼 수 있게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되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물을 깨끗한 물로 받고 그 업무 중에 조금씩 까먹을 수 있는 간식을 살짝 세팅해두고 눈앞에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필기구랑 노트 옆에 둔 다음에 바로 업무에 들 수 있게 전날 내가 오늘 할 업무를 적어 놓는 거죠. 바로 그대로 움직이면 돼 라고 프로세스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걸 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막 집중도 잘 안 되고.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걸 아는데 한 번 집중이 안 되니까 다른 막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보게 되고 괜히 한번 돌아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색에 잠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이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시간이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아, 무조건 그냥 강제성을 띠더라도 나를 그냥 바꿔야겠다. 나를 그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냥 내몰아야겠다. 어차피 내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했던 그 습관을 기억해가지고 그냥 입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그라미인데 내가 기존에 살았던 삶은 네모인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를 그냥 그 네모 틀에다가 꾸겨 넣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네. 안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 무너질 것 같고 이 습관이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침에 뭘 했고 오자마자 어떤 걸 했고 뭐에 만족했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살았던 그게 좀 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이제 거의 한 달 딱 돼가는데 한 달 딱 그 전 한 달 그 기점으로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나태해지고 되게 비관적으로 바뀌고 되게 염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달도 이제 한 달은 제가 그렇게 이제 좀 더 단단해져가는 그러니까 깨트리고 다시 만드는 거죠. 더 단단한 걸로 제 기존의 습관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습관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인생을 좀 진취적이고 단단하게 그러니까 외부의 저항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제 마음의 그 내력을 더 강하게 하는 네, 기회였다 생각하고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확답이라는 걸 잘 못하겠어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확답이라는 거를 잘 못하겠습니다. 뭔가 어떤 관계에 있든 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제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상황에 대한 확신도 어렵고 내가 이렇게 할게 하면서 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확신도 잘 안 됩니다. 이제 삶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좀 제대로 알았고 청춘의 객기, 열정, 패기는 지금은 지금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엄청 비관적이고 안 좋다 이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어, 꿈꾸었던 좀 열정 가득하고 그냥 잠시의 객기로 막 잠깐의 즐거움에 모든 걸 투자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 영역을 조금 줄여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야죠. 아예 없애지는 않고 아예 없어지지도 않는 감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차피 살면서 이 부분도 필요하고 저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내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마음, 제 심정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을 설명을 잘한다고 한들, 제 속마음을 계속 얘기한다 한들, 저는 일단 말하는 그 순간에는 상대방이 공감을 하겠지만 또 금세 만나지 않으면은 상대방은 제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저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전한 내 모든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가 나의 삶을 똑바로 설계를 해서 끌고 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녹화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습하잖아요. 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 날씨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차라리 그냥 단정 짓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못해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사람을 잘 못 챙겨서, 혹은 평소보다 내가 예민한 것 같다, 그로 인해서 내 스스로에게 너무 좀 비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러지 말고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너무 습해서 이런 거다 라고 날씨 탓을 해버리세요. 내가 근처에 있는 사람을 탓해버리면 스스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자책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일을 못해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좀 큰 상처를 주는 거니까, 그냥 우리 그냥 기분 안 좋은 모든 이유는 날씨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날씨만 맑으면 전혀 그럴 일 없는데, 선선하고 맑은 날씨였으면 항상 기분 좋게 있었을 텐데, 날씨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날씨만 좋아지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날씨 탓을 합시다. 누군가의 탓으로, 내 탓이 아니라 그냥 나는 멀쩡한데 다른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해 봅시다. 자꾸 하품을 하는 것도 습관이네요. 자꾸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 것도, 다시 자세를 고쳐 먹고 바른 자세로 있어야죠.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무언가에 항상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가 녹화를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독백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오늘 녹화를 한다면 이런 소재로 녹화를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이게 막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니까 깨끗하게 사라지는 느낌이네요. 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2주 전에 녹화를 했는데,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지금 8일, 7일, 9일 정도 지났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녹화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이사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를 해서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는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합니다. 편하고 행복하고, 네, 지금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뉴스 뉴스를 조금 이제, 원래 많이 봤지만 그냥 뉴스를 요즘에 많이 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언제였지, 오늘인가 어제 또 뉴스를 봤는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확한
경위는 안 나왔어요. 엘리베이터가 어떤 고장이 났는지는 안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그 보모라고 하죠. 부모가 아니라 보모.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베이비시터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그 부잣집에서 그 아이를 맡아서 키워달라고 하는 그 막 있잖아요. 기억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집사가 있는데 이제 집사가 그 아기가 8개월인가 8개월이 걷나요? 제 기억에는 8개월 정도면 걷는 걸로 알긴 했는데 8개월짜리였던 것 같기도 한데 8살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린 애였어요. 애기 그냥 정말 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애기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야 되는데 부모가 아이를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두고 그냥 먼저 내린 거예요. 근데 먼저 내린 게 막 일부러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이제 뭔가 정리를 했어요. 내리고 나서. 그러다 이제 문이 닫힌 거죠. 아, 그래갖고 이제 문 열려고 하다가 문이 그냥 닫혔어요. 그래서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아, 지금도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 여튼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아이가 그냥 8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렇게 움직인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8층으로 내려가서 애가 계속 막 이렇게 동동거리고 있다가 막 문이 닫히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했나 봐요. CCTV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문이 열리니까 또 이제 나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맨 끝 복도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맨 복도 끝에 보면은 그 창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창문을 기어서 막 이렇게 또 올라갔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떨어졌대요. 당연히 죽었죠. 8층에서 애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부모를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너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 라는 소송이 걸어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뉴스가 되게 짧았어요. 그냥 막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그 정황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엘리베이터에 아이를 두고 내렸는데 그 아이가 다른 층에 멈춰갖고 내려갖고 창밖으로 떨어졌다. 물론 보모도 그걸 찾았겠죠. 엘리베이터 내려오는데 애가 안 보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밖에서 소란스러우니까 아마 나갔는데 애가 죽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별일이 다 있다 라는 생각 들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여튼 이런저런 뉴스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런 거였습니다. 네. 목 디스크가 요즘에 많이 생겨가지고 힘들 힘든 상태인데 이게 알고리즘이 무섭네.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목 디스크에 관해서 유튜브에 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 디스크가 의심되면 꼭 해야 되는 자세라고 해가지고 그 영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뉴스를 제가 봤냐면 이게 어떤 뉴스였지? 어제 제가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라고 하면서 봤던 뉴스가 있거든요.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것도 되게 와 이런 뉴스가 다 있다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별의별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냥 뉴스를 치면 이게 나올까요? 그래도 제가 썸네일을 보면 바로 알 것 같거든요. 요즘 뉴스가 되게 숏하게 3, 40초짜리로 많이 그러니까 클립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뉴스도. 아, 비 오는 거? 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는 거랑 되게 러브버그 보니까 딱 알겠다. 이게 러브버그가 진짜 러브버그가 아니라 얘 정식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엄청 습한 그 지역 위주로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근데 그 벌레가 암컷하고 수컷이 항상 붙어서 다닌대요. 그래서 러브버그, 그러니까 사랑의 벌레 뭐 이런 식으로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긴급 방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뉴스 내용에서 봤던 게 그
그 벌레가 많이 생긴 게 참새가 없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막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미들 못 버티고 떠났다라는 경제 뉴스네요. 어제 7시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주가가 계속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 생각에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이제 거물이면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장이 너무 꽤 오래됐죠. 제가 올해 1월부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 그냥 빼라고 했거든요. 세계 경제가 어차피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살 때가 아니라 그냥 다 팔아놔야 된다고 했는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딘가 오른다. 그건 거기도 곧 떨어진다는 얘기기 때문에 주식은 지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미국 경제도 그 소비가 계속 막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막 지금은 지출을 해야 될 때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식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주식이 증가하면은 그때 빼라고 말하고. 근데 그게 옛말이에요. 어,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됐냐면 누군가에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일만의 그런 희망 자체를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괜히 기대하게 될까 봐, 거기에 올인하게 될까 봐. 근데 이제 금융 뉴스를 안 챙겨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에서 주식을 안 한다고 주식 그 배경 지식조차도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조금 사회랑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뉴스가 계속 똑같아요. 대박 날 거다, 대박 날 거다. 그 코인부터 해가지고 코인은 이제 거의 뉴스조차 안 나오잖아요. 계속 대박 날 거다. 지금 사야 될 때다. 투자의 적기. 막 이런 식으로 막 조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 진짜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은 주식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달러가 오르고 금값이 올랐던 것도 전쟁 때문에 오른 거예요. 원래 전쟁이 나면은 달러는 무조건 올라요. 당연히 달러가 오르죠. 왜냐면은 가장 강한 국가가 남기도 하고 걔네들이 경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화폐를 일단 사둡니다. 자기 나라 화폐 값은 더 떨어지고 일본 완전 떨어졌잖아요. 저 이게 막 엄청 정확하게 자세하게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달러가 오르고 주가 떨어져요. 그 달러가 살짝 내려갔죠, 지금은. 그리고 유가가 올라갔습니다. 원재료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은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임금 상승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치솟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히려 소비와 투자를 이렇게 장려한다? 그거는 이제 방법은 하나예요. 그 돈을 진짜 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 돈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꾸 손을 내밀어 갖고 가져가려고 하죠. 계속 돌리려고 그것이 시장 경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반대로 주식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막 어딘가에다가 막 이렇게 돈을 불리는,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마라라고 하고 싶어요. 차라리 적금을 넣으면은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완전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진짜 안정적인 거. 그냥 내 돈에 이율만 붙는 거. 그 정도? 나중에 이제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주식, 달러, 뭐 금 이런 것들 막 서로 이상하게 재앙처럼 뒤섞이는데 적금했을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럼 그것도 위험해요. 그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은행으로 그 사람들의 돈을 다 막 이렇게 가둬서 가져가 버리는 건데 예전에 IMF 때인가 은행 하나가 날라갔죠. 맞나? 간혹 은행 하나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재정난으로.
그러면은 제가 그 제가 A라는 은행에 넣었는데 A라는 은행이 없어져요. 그럼 A라는 은행에 있었던 돈이 다 증발되는 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맞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자가 엄청 오른다? 그거는 적금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현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이제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기 침체가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뉴스도 지갑을 닫는 미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경제가 멈춰버리면 미국 경제 멈추는 건 세계 경제가 멈추는 거니까 아, 올 겨울에도 난리가 나겠네요. 저야 뭐 어차피 돈을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는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아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으면 좀 그러네요. 운송비 협상 결렬, 유류세 인하. 어, 보면은 최저임금 때문에 요즘 또 말이 많더라고요. 9,620원 후폭풍. 노사 모두 반발. 아휴,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레미콘 오늘부터 파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야, 이게 뭐 운송 노조가 계속 결렬되고 있나 보네요. 어떻게 보면 그 정부도 굉장히 완강한 것 같습니다. 절대 뭔가 타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윤 정부가. 근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국민들을 뽑았기 때문에. 확실히 정치계가 그 대선이나 이런 그 선거철이 다 끝나서 그런가 잠잠합니다. 자기들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또 뉴스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박수홍 또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아, 박수홍 그 횡령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게 예전에만 들었는데 지금도 네. 우와, 한강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라고 되어 있어요. 330mm 물폭탄. 숭어가 막 이렇게 숭어가 지금 등장했다고. 제가 웃기네요. 숭어 또 이거 엄청 커요. 지금 보면은 팔뚝만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준석 이준석은 성접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참 성접대 이 시국에도 성접대가 남아 있네요. 야, 고수익에 올인했는데 비투 이 비투라는 거 이제 참 위험한 말이에요. 저도 비투는 안 하거든요. 아무리 눈이 멀어도 저도 이런 거에 좀 혹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비투 빚을 지면서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이해가 가요. 이건 누구나 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빚져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면 부동산이 오르니까. 근데 요즘은 그 부동산마저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좀 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수익 때문에 올인을 했는데 비투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신용거래 19조 원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근데 비투가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게 저는 처음에 개개인의 파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유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빚을 졌다는 것은 빚을 진 그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가든 어디든 은행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돈이 환수가 안 되는 거니까 돈을 전체적으로 나라가 잃은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돈을 빌리고 그 개개인이 다 돈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돈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 어쨌든 그 데이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막 확확 깎여서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그좀 저는 그게 지금도 참 이 화폐 체제가 불안정한 것 같긴 해네요. 막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현금 수중에 그 현물로 1,0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은행에 들어가서 이 1,000만 원이 주식에 넣어서 이 1,000만 원이 두 배가 되면 2,000만 원이 돼요. 근데 현물이 2,000만 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현물로 이게 제가 경제 그 공부를 했을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지 경제 공부를 했을 때 그게 있었거든요.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표는 뭐냐 그 현금이 1,000장 있는 거예요. 10,000원짜리 1,000장,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A라는 은행에 넣었어요. 근데 A라는 은행에서는 그 뭐냐 돈이 상승해서 2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럼 1,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1,200만 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1,200장이 있는 게 아니 1,200장이 있는 게 아니라 1,000장이 있고 200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돈인 거죠. 근데 그냥 숫자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폐공사나 이런 데 보면은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근데 돈을 찍어내는 이 속도보다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폭이 더 크니까 갑자기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돈을 확 빼버리면은 무조건 현금이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막 가져가서 부자들 보면은 5만 원권 막 자기 뽑은 다음에 금고에다 넣어갖고 수중에 5만 원이 없다, 뭐 100원이 없다, 막 이런 것들 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런 뉴스들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현금을 막 이렇게 감싸고서 잘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래서 빚을 지면은 이자랑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데이터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1,000만 원 돈밖에 없는데 이자가 막 붙어갖고 1,300만 원이 돼. 그러면 1,300만 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게 지금 경제 체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경제 체계라는 게 안 바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많이 바뀌어 왔더라고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와서도 이 그 화폐에 대한 그게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화폐가 움직이는 그 체제에 대해서 이 비트코인도 거기에 대한 그 새로운 체제 중에 하나였죠. 네, 갑자기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서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구난방이 되었고요. 어쨌든 갑자기 이제 주식을 보니까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뭐 오늘 너무 두서가 없어가지고 이제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즐겁게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성적대 많이 뜨네요. 사실 뭐 이거 일주일 전인가 본 거 같긴 한데 비가 광주는 많이 안 오는데 여기에는 위에는 많이 왔나 보네요. 손님보다 알바 걱정. 그러게 알바가 많이 없나 봐요, 진짜. 저는 이게 일부 지역의 일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있는 지역에서 알바가 없대요. 알바가 없어갖고 시급이 12,000원이래요. 그거 듣고서 나보다 센데?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알바가 없어서 그냥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미국도 그렇다네요. 알바가 왜 계속 줄지? 사장이 안 뽑는 건가? 근데 사장이 또 시급을 더 높여도 안 온다고 하네요. 그런가? 근데 제 주변에 항상 알바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뭐랄까 이 정도면은 일하는 게 아니라 알바를 해도 되겠어요. 네. 알바. 음, 아니에요. 알바는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차라리 그 시간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뭔가 떠오르는 그 소재가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소재도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날씨가 많이 흐린 만큼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업무가 잘 잡히지도 않겠지만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차근차근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극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그래도 이번 달 말부터 여름 휴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내시고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